그러면 지수별로 좀 흐름은 좀 어떻게 흘러갔는지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에 따른 또 외신 소식도 함께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이젠코 우성무 기자 두 분 전해주시죠. 네, 간밤 마감한 뉴욕 시장 마감 상황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들으신 대로 뉴욕 3대 지수는 일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어제 상승에 따른 되돌림 현상이 있었고요. 이와 함께 국제 유가가 발목을 잡은 모습입니다. 먼저 3대 지수 마감가부터 확인해 보시죠. 다우존스 지수 1.14% 하락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1.5% 가깝게 밀렸고요. S&P 500 지수 역시 1%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3대 지수 가운데 다우존스 지수부터 하루 동안의 양상 점검해 보겠습니다. 소폭 갭 하락으로 출발한 이후에 저점까지 끌어내리는 모습이 전해졌습니다. 먼저 글로벌 증시 분위기가 상당히 좋지 못했습니다. 최근에 글로벌 증시에 따른 뉴욕 증시와의 커플링 현상이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요. 이날 역시 유럽 증시 그리고 그 전에 마감이 됐었던 아시아 증시도 일제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특히 국제유가 하락으로 에너지주 중심의 약세가 두드러진 모습이었는데요. 사우디 석유 장관이 추가 공급을 오히려 환영한다고 말했습니다. 연설에서 공급 과잉 축소를 위한 감사는 없을 것이다라고 발언하게 되면서 국제유가 또다시 반락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감산 가능성이 희박해지면서 센티멘트 상당히 약화된 모습이었고요. 이에 따라서 안전자산 매수세에 유입이 되면서 금값과 국채 가격에 대한 매수세가 쏠림 현상이 이어졌습니다. 지표는 이날 긍정적이었습니다. 주택 지표 특히나 좋은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 기존 주택 판매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뒤엎고 1.4% 오히려 0.4% 오히려 증가한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택 관련 종목들도 일제 호조를 띄었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와 함께 호실적주들이 하단을 지지했지만 역부족이었었고요. 지수는 저점까지 내리면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그동안의 상승에 따른 종목별로의 차익 실현 매물도 대거 출회됐다는 점 특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앞으로 또 금요일에 있을 GDP 발표를 앞두고 관망세도 함께 두드러졌습니다. 1.14% 밀리면서 16,431포인트 선 종가로 마무리가 되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 지었습니다. 이날 하락으로 인해서 다시 한번 1950선이 무너지는 모습이 전해졌는데요. 이날 특히나 에너지 업종 지수가 3.4%나 큰 하락률을 기록하게 되면서 전반적으로 지수를 끌어내리는 요인이 됐습니다. 1921포인트 선 마감가 형성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나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3대 지수가 함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나스닥 지수 좀 IT 종목과 바이오주가 견조한 모습을 띠면서 중심을 좀 잡아가는 모습이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역시 1.5% 큰 폭으로 되밀렸습니다. 바이오테크 인덱스가 2% 넘는 하락률을 기록했고요. 이와 함께 애플을 포함한 대형 IT 섹터들도 일제히 밀렸습니다. 4,500선은 그래도 지지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4,503선 마감가로 형성되고 있습니다. 3대 지수 1% 넘는 하락률 일제 기록을 했습니다. 이날 장에 영향을 미쳤던 이슈들 외신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간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최근 오펙 관계자의 한마디 발언에도 국제유가는 큰 폭의 출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날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장관이 다시 한번 감산이 없다는 뜻을 재차 피력했는데요.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급락세를 나타냈습니다. 이 유가 급락이 다시 한번 증시의 발목을 잡는 모습이었는데요. CNBC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Saudi Oil Minister Nayami, Oil Production Cuts Won't Happen. 현지 시간으로 어제 CNBC에 따르면 이날 미국 휴스턴에서 열린 컨퍼런스에 참석한 알리 알 나이미 사우디아라비아 원유 장관은 3월 생산량 동결을 위해서 생산 국가들과 만날 것을 희망하지만 그럼에도 감산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또한 최근 이 동결과 관련해서도 초기 단계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다른 산유국들이 생산량을 동결에 참여한다면 자연스럽게 재고는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동결이 감산이 시작이 아니냐는 이 시장의 기대감에 찬물을 뿌린 것입니다. 또한 알 나이미 장관은 감산을 약속하더라도 이를 지킬 산유국은 많지 않다면서 따라서 감산을 추구하면서 시간을 낭비하지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알 나이미 장관은 며칠 전에도 감산 의지가 없다는 뜻을 밝혔었는데요. 이 소식에 국제유가는 실망감으로 가파르게 하락세를 나타냈습니다. 뉴욕 상업거래소에서 4월 인도분 서부 텍사스산 원유는 4.55% 급락한 31달러 87센트를 기록했고요. 4월 브렌트유 역시 4.1% 급락한 33달러 27센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다음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이날 발표됐던 미국의 경제 지표는 엇갈린 모습을 보였는데요.
그중에서도 미국의 소비자 신뢰지수는 7개월 내 최저치를 기록하면서 투자 심리를 악화시켰습니다. 마켓워치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시죠. Consumer confidence falls to 7-month low. 현지 시간으로 어제 마켓워치에 따르면 이날 컨퍼런스 보드가 발표한 2월 소비자 신뢰 지수는 92.2를 기록했습니다. 7개월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을 뿐 아니라 1월 수치였던 97.8과 또 전문가 예상치였던 96.9를 모두 큰 폭으로 하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세부 항목 모두 좋지가 못했습니다. 미래에 대한 경제 상황을 나타내주는 미래 기대 지수가 85.3에서 78.9로 떨어졌고요. 현재 상황 지수 역시 116.6에서 112.1로 하락을 했습니다. 이에 대해서 마켓워치는 최근 금융시장에 큰 변동성이 이어지고 있고 글로벌 경기 둔화에 대한 우려감이 커지면서 소비자들의 경제 전망이 다소 비관적으로 바뀌었다고 분석했는데요. 린 프랑코 컨퍼런스 보드 이사는 소비자들의 단기적인 경제 전망이 좀 더 비관적으로 바뀌었다면서 특히 사업 상황과 개인 금융 상황 그리고 고용 시장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내비치고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 증시에 영향 미쳤던 소식들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증시에 영향을 미쳤던 소식들 저희가 외신 통해서 살펴봤습니다. 자, 그러면 지수 내 구성 종목들 개별 종목 마감 상황 어떻게 마감이 됐는지 조금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고요. 또 종목별 외신 소식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우성 기자 그리고 어이제 앵커 두 분 계속해서 전해주시죠. 네, 종목별 움직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날 다우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30개 구성 종목 가운데서 27개 종목은 일제히 내림권에서 거래 마감지었습니다. 가장 좋지 못했던 쪽부터 살펴본다면 먼저 에너지 관련주가 되겠습니다. 금융 섹터들도 낙폭이 컸었고요. IT 종목들도 일제 매물출에 이어졌습니다. 반면에 홈디포, 월마트, 나이키 세 종목만이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네, 하락률 상위 종목 다시금 점검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금융 섹터 그리고 에너지 섹터 중점적으로 매물 출회가 거세게 이어지는 하루였었는데요. 금융주 쪽에서는 이 저금리가 계속되게 되면 금융주의 이익에 상당히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는 보고서가 제기되면서 JP 모건체이스 4% 내렸습니다. 골드만삭스 그룹도 2.3% 내림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국제유가 반락으로 쉐브론 텍사코, 엑소모빌 각각 4%, 1% 내림 시세로 이어졌습니다. IT 종목들도 일제히 내림권에서 거래 마감지였는데요. 마이크로소프트 2% 넘게 밀렸고 애플과 IBM 모두 1% 이상의 하락률을 기록했습니다. 반면에 실적 호조 그리고 주택 경기가 개선됐다는 소식에 따라서 홈디포는 가장 큰 폭으로 올랐고요. 월마트와 나이키도 상승하면서 시장 대비 선전했습니다. S&P 500 섹터 내 업종별 흐름 체크해보겠습니다. 전날과 정반대의 시세를 좀 보였습니다. 경기 방어적 섹터인 유틸리티를 제외한 전 섹터가 모두 하락권에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유가 하락에 영향을 받았던 에너지 섹터는 3.4%나 밀리면서 업종지수 하락률 큰 폭으로 집계가 됐습니다. 이와 함께 자본재 섹터 그리고 IT, 바이오 헬스케어 섹터, 산업재까지 일제히 밀렸습니다. 이날 특징주 확인해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 내에서 두드러졌던 한 종목, 바로 지수의 하락을 지지했었던 종목인데요. 건축 관련 종목인 홈디포 보시겠습니다. 4분기 실적 발표가 됐습니다. 주택 지표도 호조를 띠고 또 실적 호조까지 호재가 겹치게 되면서 이날 탄력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매출은 전년 대비 9% 증가하면서 예상치였던 5.3% 증가를 큰 폭으로 웃돌았습니다. 주당 순이익도 1달러 5센트로 1달러 17센트로 예상치였던 1달러 5센트를 큰 폭으로 상회했고요. 4분기 내내 좀 예년보다 따뜻했던 날씨에 따라서 주택시장 회복이 호실적을 견인했다는 분석까지 이어졌습니다. 주가는 장중에 2%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종가상으로는 1.3% 오르면서 124달러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반면에 실적이라는 같은 재료로 정반대의 행보를 보인 기업도 있었습니다. 피트비트인데요. 이날 장에서 주가 급락했습니다. 월요일에 실적 기대치에 부합한 결과를 보여주긴 했었는데요. 이날 장에서 보고서가 나왔는데 1분기 실적에 대한 어두운 전망이 제기가 됐습니다. 핏빗 블레이즈와 알파 등 최신 제품이 출시가 됐고 또 이와 함께 비용 부담으로 인해서 올해 1분기 실적이 상당히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가 됐기 때문입니다. 이날 장에서 시장은 상당히 또 악화된 모습을 보였고요. 20% 급락하면서 13달러 선에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하락으로 인해서 연 저점, 최저점을 다시 한번 경신하는 모습 전해졌습니다. 네, 그 밖의 특징주에 대한 소식은 외신 통해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우성문 기자 살펴주시죠. 네, 종목 주요 소식 외신 통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앞서 들으신 것처럼 이날 기업들의 우수한 실적은 증시 하락폭을 제한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먼저 미국의 백화점 체인인 메이시스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악화됐지만 전문가 예상보다는 개선된 실적을 공개했는데요. USA 투데이 통해 자세한 소식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Macy's beat estimate in Q4 pursues possible real estate deal. 현지 시간으로 어제 USA 투데이에 따르면 메이시스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전년 동기보다 줄었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특별 항목을 제외한 EPS 같은 경우에는 2달러 09센트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치였던 1달러 88센트를 상회하는 결과가 나왔는데요. 매출 같은 경우에도 전년 동기보다는 5.3% 줄어들었지만 전문가 예상치 88억 3천만 달러는 상회하는 88억 7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다만 이 기간 따뜻한 날씨로 겨울 의류에 대한 수요가 줄어들면서 동일 점포 매출 같은 경우에는 4.3% 줄었습니다. 메이시스는 이미 지난달 11월과 12월 매출이 부진했을 것으로 전망하고 감원과 함께 40개 매장에 문을 닫겠다고 밝혔었는데요. 하지만 이러한 의류 매출 감소에도 불구하고 화장품과 향수, 가구, 매트리스의 판매가 양호했고 온라인 매출도 늘어나면서 실적이 예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는 평가입니다. 메이시스의 주가는 지난 12개월간 36%나 하락했는데요. 예상보다 개선된 실적 소식이 전해지면서 이날에는 3.1% 급등했습니다. 네, 호실적 기록한 기업 하나 더 살펴보겠습니다. 바로 주택용품업체인 홈디포입니다. 홈디포는 미국의 주택시장 개선에 힘입어서 지난해 4분기 실적이 크게 개선된 것으로 확인됐는데요. 로이터 통신 통해 자세한 소식 살펴보겠습니다. Home Depot sales beat on housing recovery outdoor demand. 현지 시간으로 어제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홈디포는 지난해 4분기 순이익이 14억 7천만 달러, 주당 1달러 17센트를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년 동기보다 6.6% 증가했을 뿐 아니라 전문가 예상치도 상회하는 결과가 나온 것인데요. 이 기간 매출도 우수했습니다. 지난해 4분기 매출은 9.5% 증가한 209억 8천만 달러를 기록하면서 전문가 예상을 웃돌았고요. 미국 내 동일 점포 매출도 8.9%나 증가한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메이시스와는 반대로 이 따뜻한 날씨가 홈디포의 실적에는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정원 등 집을 꾸미는 미국인들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또한 낮은 금리와 고용시장 개선도 주택시장 회복을 도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홈디포는 올해 전체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 5.1%에서 6% 정도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는데요. 이와 같은 전망치는 전문가들 예상을 웃도는 것입니다. 모건 스탠리는 홈디포의 실적이 나온 후 향후 전망이 밝다면서 목표 주가를 10달러 올린 14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홈디포의 주가는 1.4% 급등했습니다. 종목 주요 소식까지 외신 통해 함께 살펴봤습니다. 네, 자 이렇게 외신 통해서 종목 주요 소식들도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자, 그럼 이제 유럽 증시 마감 상황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품 환율 채권 시장의 마감 상황도 아울러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죠. 어이젠커가 전해드립니다. 네, 앞서 마감했던 유럽 증시도 좋지 못한 분위기로 마감이 됐습니다. 중국 경제에 대한 우려감 부각이 됐고 유가 하락에 따라서 일제히 주요국 증시 1% 넘게 밀렸습니다. 마감가 보시겠습니다. 영국 푸츠백 지수가 1.25% 내리면서 거래 마감지였고요. 재차 6,000선을 하회했습니다. 독일 닥스 지수가 1.64% 밀렸고요. 프랑스 까크 지수 역시 1.4%의 내림세로 마감됐습니다. 이어서 상품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국제 유가 앞서 들으신 대로 이란의 사우디의 석유 장관 발언이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감산 가능성이 일축되면서 4.5% 내렸고요. 31달러 87센트로 마감이 됐습니다. 이날 증시가 다소 불안한 흐름을 나타내면서 안전자산에는 매수세가 유입이 됐습니다. 금값은 1% 오르면서 온스당 1,222달러 60센트에 마감이 됐고요. 곡물 가격들 대체로 반락했습니다. 옥수수 가격 역시 3달러 62센트 기록했습니다. 주요 지수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반락하면서 1% 넘게 밀렸고요. 그래도 600선은 꾸준히 지지하는 모습입니다. 공포지수인 빅스 지수가 이날 7%가량 뛰어오르면서 20포인트대까지 올라섰습니다. BDI 발틱 운임 지수는 추가적으로 2포인트 올랐고요. 318포인트 선에서 마감됐습니다.
마지막으로 외환채권 시장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제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이 국제유가 급등에도 불구하고 이 달러 매수세가 지속되면서 1230원대를 유지하는 모습이었습니다. 3원 30전 내렸지만 1231원 10전에 종가로 마무리가 되고 있는 모습이고요. 간밤의 달러 흐름은 추가적인 강세를 띠면서 달러 인덱스가 97레벨대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미국채 10년물 금리는 전거래보다 소폭 내린 1.74%의 수익률 기록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시장센터에서 전해드렸습니다.